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쾌변입니다. 오늘은 이 N번방 방지법에 관련된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설명을 해주실 윤예린 변호사님 옆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예린 변호사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 많은 성폭력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신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네, 이 N번방에 관련된 기사들이 참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안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 N번방 방지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제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자분들께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N번방 방지법에 대한 관련된 얘기를 윤예린 변호사님과 함께 해보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런 사이트들이 많다고 하죠. 참. 그러니까요. 지금 N번방 사태가 터진 게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아직도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니 저는 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사이트가 계속 바뀌거나 또 뭐 앱을 통해 가지고 이 원래 있던 사이트가 아닌 뭐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지고 하는 뭐 일이 있다고 하는데 참. 니네 그 꼼짝하겠어? 내가 지금 전차를 몰고 와서 니놈들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어. 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번방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는요, 불법 촬영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청한 사람들까지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 성착취물을 타인을 협박 강요로 인해서 이제 이걸 찍게 한 사람들은 뭐 벌금형 없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N번방에서 사실 어린 청소년들에게 뭐 일부 이제 어떤 그림이나 이런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협박하면서 또는 뭐 강요하면서 추가적인 영상물을 찍도록 했던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제 찍어서 처벌을 하겠다라는 법이 이제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형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이제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하는 의제 강간의 연령을 현행 만 13세에서 16세로 늘리는 안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까지는 13세 미만의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은 그 청소년이 동의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강간으로 평가되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그 13세가 아닌 16세 이하의 여성 청소년들과 관계를 하면은 이제 강간으로 평가가 그러니까 강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중학생들은 다 포함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해서 얻은 수익을 바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률 개정안이 나와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거기서는 뭐 이 인터넷 사업자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이버, 다음 이런 데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하고 유통 방지 조치를 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N번방 방지법은 뭐 딱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문제됐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게 바뀌었네요. 이 N번방 운영자가 잡혔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 N번방 가담자들이 자신의 기록들을 지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N번방 방지법이 나오고 나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기록을 지우려고 시도를 한다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게 지운 게 가능할까요? 뭐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도 텔레그램 측의 협조를 얻고 있어서 텔레그램 서버에 남아있는 대화들을 가지고 오려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검거된 피의자들을 통해서 상당량의 증거들이 확보되었다는 점을 염두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뭐 한두 명 정도의 피의자가 잡혔기 때문에 뭐 나는 이제 이 피의자와 연락한 것이 없으면 나에 대한 증거는 없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굉장히 많은 피의자들이 잡혀 있고 또 사실 단순 가담자라고 하는 뭐 시청한 사람, 구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수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처벌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과 같이 있었던 단톡방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검거된 내지는 이미 자수된 사람의 핸드폰의 기록에 이미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자신의 뭐 핸드폰에 있는 대화 내역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보된 증거 안에는
자신이 얘기를 했던, 가담을 했던 부분들이 예. 남아있기 때문에 뭐 사실 모든 디지털 정보를 완벽하게 지우는 것도 어렵지만 네. 심지어 이제는 다른 피의자들로 인해서 증거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내 정보만 지운다고 해서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게 된 것입니다. 네, 저도 이 군 수사기관에 있으면서 수사관님들이 디지털 포렌식을 돌려가지고 지운 파일들을 다 찾아내는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아무리 깔끔하게 지우려고 노력을 해도 살아날 가능성은 계속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뭐 이거 이렇게 해서 지우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아예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를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네네. 뭐 게다가 뭐 인터넷 장의사라고 해서 이제 디지털 네. 정보를 지워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분들도 말씀하시기를 완벽하게 지우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네. 일부 디지털 장의사 분들은 본인들은 이제 더 이상 N번방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N번방에 관련된 증거를 삭제하는 일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네. 뭐 선언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이미 확보된 증거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네. 완벽하게 지우는 것도 어렵고 지워주겠다는 사람들도 이제 없는 상황이어서 예. 증거를 완벽하게 없애는 것은 이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지운다면 이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는 있을까요? 만약에 내 정보를 지운다고 하더라도 네. 이미 잡힌 뭐 갓갓 뭐 이런 사람들의 텔레그램에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로 저를 추적해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뭐 일단은 그런 대화 내용만 있고 또 이런 IP 추적 같은 것이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 어느 장소에서 장시간 머물러 있었는지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뭐 탐문 수사를 하면은 뭐 금방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네. 네. 뭐 추적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N번방 사건이 터지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고 계시고 그냥 법 자체도 개정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보이셨는데 지금 N번방 방지법은 이런 분위기에 맞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예, 일단은 그러니까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되었던 단순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예.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법 촬영 영상물을 시청한 사람들도 처벌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시청한 사람들은 처벌이 되나요라는 질문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장한 사람만 처벌을 할 수 있게 법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청한 사람들도 처벌을 하겠다라는 게 아예 법 문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명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 성착취 영상물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협박이나 뭐 강요를 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조항도 따로 명확하게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예. 좀 더 이제 개정 취지가 현실을 반영하는 뭐 이런 취지로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법정 형량 또한 높아진 것이 있어서 예.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과거에 좀 법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네. 어느 정도 해결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N번방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재판장님들께서 이제 양형에 관련된 회의를 하셔가지고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라는데 좀 어느 정도 뜻을 같이 한 것 같아서 아하. 예, 곧 있으면은 뭐 국민 법 감정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 예. 그런 그 판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N번방 사건을 담당하시고 있는 재판부에서도 이 여론의 이런 뜨거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러시겠죠. 과거와 같은 양형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N번방 방지법이 나온 뒤로도 이 디지털 성범죄는 줄어들고 있지 않는데요. 이런 범죄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빠른 신고가 제일 네. 중요합니다. 빠른 신고. 네, 그러니까 신고를 빨리 해서 예.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이 남아 있을 때, 네. 이때가 수사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 것입니다. 예. 증거라는 것이 디지털 증거라는 것들은 뭐 일부 소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뭐 두려움에 삭제를 했을 수도 있고요. 피해자가. 네, 뭐 가해자가 그 자기의 어떤 텔레그램을 지우면서 뭐 증거를 없앨 시간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시간을 주지 않고 네. 가능한 한 빨리 신고를 하여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뭐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들의 어떤 수사 기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응 방법이 좀 세밀해지고 첨예해진
듯한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뭐 과거처럼 경찰을 어떻게 믿어, 뭐 검찰을 어떻게 믿어, 뭐 내 사건은 그렇게 봐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정말 기민하고 빠르게 또 굉장히 첨예하게 그러니까 다뤄지고 있어요 사건을.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빨리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빨리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윤예린 변호사님 형사 전문 변호사가 수사기관을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믿으셔야겠죠, 수사기관을요. 네, 오늘은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윤예린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쾌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법률 지식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